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9일 수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김미경 지음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은 예스24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겐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겐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장 연단에 서기를 쉬어본 적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었다.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 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도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처음 며칠 동안엔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2월로 접어들자 이거 정말 심각하겠는데? 오래 가겠어 싶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강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춰 버렸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으로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나의 콘텐츠를 가공하고 고객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와 온라인 대학 MKYU 대학이 있지만 시작한 지 아직 3년도 안 된 사업들이라 적지 않은 직원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간 우리 회사에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처는 내 강의였다. 그러니 내 강의가 멈췄다는 건 곧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조짐은 안 보였다. 내가 하는 대규모 강의는 더더욱 그랬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찾아내야만 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그날부터 나는 다른 아침을 살기 시작했다. 전염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내준 숙제를 풀어야만 했다. 57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종이신문 2종을 구독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다. 주간지도 2종 구독했다. 이슈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심층 취재한 기사를 읽어나갔다. 국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의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 매일 정기 구독 서비스도 신청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남동생에게 미국발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작은 단서라도 만나기 위해 경제, 경영, 트렌드, 기술, 인문, 역사, 팬데믹 주제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30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내 두뇌와 몸은 강연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바삐 움직였다. 눈 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고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썼다. 몸이 4개여도 부족한 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철저한 몸부림이었다. 한 달여가 지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 일과 결합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마치 과학자의 실험 노트 같았다. 또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단어가 분명해져 갔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바로 이것이었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도 오히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이 분주하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정확히 말하자면 나 김미경이 살아남는 법이 선명하게 드러나던 날, 나는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4가지 공식으로 우리 회사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야.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우리 회사는 각 사업별로 리부트에 돌입했다.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맞춰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이다.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있다. 강의는 여전히 한 건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낸 덕분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니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110만 명의 김미경 TV 구독자들과 MKYU에서 함께 공부하는 1만여 명의 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싱글맘,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긴 식당 주인, 패키지 여행이 전부 취소된 후 환불 요청에 시달리는 작은 여행회사 사장까지 나처럼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 기수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거나 자책과 상실감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잃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내 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책을 써야겠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이들과 제대로 나눠야겠다.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과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연구한 책들은 이미 여러 권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주는 책.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책을 쓰는 일은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다.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히고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몇 배의 자료를 찾고 내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 가능한지도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했다. 책을 쓰는 2달간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귀에 이명이 생기고 급성 각막염에 어깨마저 빠질 듯 아파왔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57의 내가 이토록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너무 걱정돼서다. 내가 내 일과 회사, 내 삶과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듯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이들이 꼭 내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었다. 파트 1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잃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에 있다. 파트 2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제시할 것이다. 리부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다. 이 파트에서 제시할 4가지 공식은 지난 5개월간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비즈니스 프레임으로 삼았던 것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올리고 리스크를 체크할 때마다 기준이 되어준 법칙들이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파트 3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별로 산업별로 수억, 수십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수차례에 걸쳐 쓰는 중이다. 수십 개의 기업 시나리오를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좋겠다, 다들 똑똑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누구도 개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수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써주진 않는다.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 파트 4에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 러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한 평생 먹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즉시 교육이 필요하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에 즉시 적용하는 사람을 나는 뉴 러너라고 부른다. 온통 모르는 것들 뿐이더라도 얼마든지 즉시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파트에서는 평생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해온 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부에 투자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뉴 러너로 거듭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려 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뉴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룬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 재난은 우리 세대가 잘 살기 위해 공짜 환경을 무분별하게 쓰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담보로 잡고 미래 환경까지를 대출받아 써왔기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비극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나는 생태학자나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손에 익은 습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크게 감화되었다. 우리의 파괴적인 욕심이 코로나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고자 한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요즘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서로를 붙돋으며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이전 나의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필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지난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나 역시도 살아남기 위해 통찰하고 연구한 힘으로 써내려갔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몰입해서 묻고 답하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유레카를 외쳤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을 때 느꼈던 안도감, 혼돈을 헤쳐나가는 4가지 공식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차오르던 자신감.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독자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놀 수도 없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며 잘 나가던 직업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상황도 겪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잃을 수 없다. 100번 양보해도 사는 것,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리부트하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2020년 6월 김미경.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임시가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올해 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글쎄요,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대답도 거의 똑같다.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은 서로를 위로하는 단계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좋아지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여유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저마다의 패닉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다 다 망하겠어요. 자영업은 문 닫고 있고 회사들도 부도 직전이에요.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확진자 1명만 나오면 다시 마비되고. 이러다 정말 내년까지 가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실루엣만 어렴풋할 뿐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형체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폭풍 속에 겨우 서 있는 느낌.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를 얼마 전에 만났다. 이 후배는 기업 행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워크숍이나 직원 연수 같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제품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까지 기업 이벤트 분야에서는 실력자로 꼽힌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사를 직원 50여 명 규모로 키워냈을 만큼 열정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지만 후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갑작스런 변수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단숨에 무너졌다. 솔직히 한두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행사를 여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천재지변이나 돌발 상황과 싸워봤지만 정말 요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난주에는 직원들 몇 명이 제게 먼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자기네들이 나가겠다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다시 불러주시라고. 어떻게든 좀 더 버텨보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창도 몇 주 전에 만났다. 이제 57이니 정년까지 8 정도 남은 교수다. 대학들이 오프라인 개강을 못하니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한다.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다니 당황스럽네. 요즘 온라인 수업하느라 교수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돌아가겠지 했는데 심상치 않아. 이러다가 연말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오프라인으로 개강하면 뭘 해? 강의실에서 확진자 1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돌아갈 텐데 대학도 교수도 학생들도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지 정말 패닉 그 자체야.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업가도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교수도 코로나 앞에서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는 건 고사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었다. 나 역시 이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지난 1월 22일 강연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단에 선 적이 없다. 원장님,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조심하는 추세라서 당분간 강연은 힘들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잠잠해지면 그때 봐요. 기업 강연 담당자와 나는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쉬어가겠거니 정도로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반강제적인 휴식이긴 했지만 처음 한 달은 나도 편히 지냈다. 저축해둔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면서 곧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러다 영영 못 돌아가는 건 아닐까? 어쩌면 다시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새벽에도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나와 가족과 회사가 걸린 생존의 문제인 만큼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했다. 사람은 돈이 급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는 말은 진리였다. 그렇게 수개월간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각기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어가며 새로운 세상의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로 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기 시작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그 즈음,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위험 경보가 전 세계에 내려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이다. 치사율이 높지만 전염성이 낮았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단 한 명의 확진자만으로도 한 번의 집회 현장에서 수백 명이 감염될 수 있을 만큼 확산력이 높다. 이번 코로나의 감염력은 단번에 우리 사회를 해체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코로나의 미친 전파력에 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몇 달을 살아보니 도대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백신이 나오면 정말 해결되는 걸까? 갈수록 의문이 커질 무렵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를 만났다. 교수님이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코로나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줄 것 같았다. 교수님, 우리는 언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절박한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동 백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현재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은 행동 백신밖에 없어요.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평생을 생태학자의 소명으로 살아오신 최 교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조언했다. 교수님과 헤어진 후 내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단어는 바로 공존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임시라는 환상도 점차 깨져나갔다. 실제로 많은 언론들이 2차, 3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올 가을에 한 번 더 올 수 있고 내년 봄에도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쌓여가고 있다. 1차는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전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말 비관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로만 따져봐도 예상 가능한 현실이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 사태는 올해 안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과연 끝날까?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이주를 끝냈을 것 같다.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티핑 포인트. 요즘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제목은 코로나로 앞당겨진으로 시작된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로봇과 드론 시대, 코로나로 앞당겨진 원격 의료, 코로나로 앞당겨진 에듀테크,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화폐 등 앞당겨진 미래가 어찌나 많은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머리가 어지러운 지경이다. 기사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을 변화들이 코로나로 인해 티핑 포인트를 맞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현상이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 어떤 사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 사회적 현상으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이를 사회적 전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전염에는 발병하는 한계점, 즉 티핑 포인트가 있다. 티핑 포인트는 마케팅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트렌드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마케터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산업이 티핑 포인트를 맞았다. 코로나가 전 지구적 마케터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겁에 질린 세계가 의료용품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라고 보도했다. 4발 달린 로봇계 스팟은 환자에게 접근해 원격으로 의료진과 대화할 수 있게 중계를 한다. 드론은 환자의 샘플을 의료진에게 배달한다. 코로나와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급습하고 있다. 대인관계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의료에는 로봇이 추가된다. 교육은 학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찾고 있으며 일하는 공간도 직장에서 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분야별로 저마다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여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 앤더슨이 1972년 발표한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라는 논문 제목은 이런 현상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거대한 하나가 추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 작은 것들이 모인 상태가 모어가 아닌 우리 개인들이라면 디프런트는 달라진 세상의 현상들이다. 피하고 안전을 선택한 개인들이 모여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1년 즈음 지나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가슴 아프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지금도 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그립다. 강연장에 수백 명이 떠들썩하게 모여서 함께 웃으며 거리낌 없이 서로를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사무치게 그립다. 그러나 나는 이제 뼈아픈 진실을 알아버렸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른 세상이 와버렸다는 것을. 이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진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혼돈이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미래에 기술될 역사책에는 이런 시대의 구분이 실제로 생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A씨로 건너와 버렸고 죽으나 사나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살 길을 찾자고 마음먹으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